네, 오늘 전체적으로 영과학생들이 문제 접근은 무난하게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문항마다 물론 학년 표시했고 문항 표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전체 4문제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예요.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 이러면 그 학년 대비 혹은 전체로 봤을 때 고등 문법이라는 게 사실 고1, 2, 3이 경기가 상당히 모호해서 해가가면서 고3에서 한번 뿌려진 게 고2에서도 뿌려지고 고2에서 뿌려진 게 고1에서도 뿌려지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넘나든 어떤 그런 영역이 없이 동일 비중으로 설명이 되든가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패턴 연구가 많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준 팀장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는 이제 뭘 패턴화 시키는 거냐면 대명사 수일치라고 했는데 저기서 이제 대명사 부분과 일반 명사 부분을 잘라줘야죠. 그러니까 other가 뜰 때와 뒤에 이제 일반 명사 명사가 떴을 때, 그러니까 수능에서 명사에 밑줄 치면 이제 무엇으로 항상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 또 other가 나왔을 때 이제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두 개를 분할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대명사 이렇게 뭉뚱 그려놓고 이제 성수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소유격이라고 마무리를 해서 사실 소유 대명사죠. 우리가 일반 명사에 이렇게 명사에 밑줄 칠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사실 고3 올라가면서 일반 명사에 밑줄이면 거의 소유 대명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패턴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패턴으로 좀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 실수 포인트만 아이들은 잡아주면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들께 잡아나가면서 이런 경우는 이거 체크, 이런 경우 이런 거 체크,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약간의 감이 돼서 확장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깔끔하고 힘있는 수업이 아주 좋았고 선명한 체크 포인트 사실 그 이후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경준 선생님 아까 제가 너무 아쉬워서 수업 중에 물론 지금 고등 수업을 막 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한 번, 두 번 강평이 지나가면서 이제 안착은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게 그 티칭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문제에서 답만 고르고 있고 저 문제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아이들한테 주입할 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다음 문제를 적용할 때 어떻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수업이거든요. 네, 항상 우리는 물고기를 건져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체크해라. 이거 체크해라. 부적으로 이거 더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거 빈출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난이도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전체 문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어렵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다. 그래서 혹은 이거 이제 번호 순서를 나열한다든가 그런 패턴화가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분사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가르치고 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실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단순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애들은 내 실전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면 기본 개념 깔고 나서 실전 문제에서 패턴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나오면 이런 패턴 나오면 이렇게. 네, 1번에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이들이 사실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자타 동사를 같이 겸용하는 동사들이 분사를 이제 분사분해서 혹은 분사해서 분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능동일 거냐 수동일 거냐. 이게 자타가 다 공유될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분사의 특징을 살려서 자, 분사가 뒤에 전치사로 끝나면 어떻게 항상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패턴 연구, 그리고 준동사와 이제 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절도 완절불절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럼 준동사도 완고불고 개념으로 완전하게 끝낼 것인가 불완전하게 끝낼 것인가, 이것을 허용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진다면 선명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1번과 3번을 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랬어요. 나머지는 사실상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건데 이제 컨스란 동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3형식과 비교해서 설명이 좀 되고 5형식에서 잘 나오는 패턴, 5형식은 사실 목적 보호 자리 이렇게 능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수동으로 보여줄 때 그 외적인 어떤 부연 설명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준다면 아이들이 뭔가 좀 배운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만 딱 건져주지 말고. 그리고 김준기 선생님, 사실 김준기 선생님 1번에서 체크포인트에서 1번은 제가 그냥 10초에 딱 체크포인트 찍고 넘어가길 바랬던 문제였는데 이 고3이라고 타이틀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부연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좀 본인 발에 걸려 넘어와 주신 것 같은,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이 상당히 깔끔해서 강평 1등을 하셨는데 너무 욕심 과하셨는지 오늘은 너무 또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또 장황해져 버린
그런 수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1번은 그냥 like or unlike 특징을 우리가 like 하면 likely, unlike 이제 그 like 세 개를 이제 비교해서 앞뒤로 무엇이 와야 하고 어떠한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그냥 구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3에서는 고3에서는 문법이 사실상 어떤 깊은 개념보다 이렇게 뭔가 패턴화된 양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찍어주는 건데 그런 제가 기교를 좀 보고서 했던 문제였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비껴가셨는데 그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제 어느 문제집인가 그 모의고사에 이제 실렸던 문제인데 이제 이때 강조해서 그 대부분을 항상 우리가 다른 관계사나 접속사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저렇게 나왔을 경우 아이들이 이제 저거를 이때 강조로 살리는 구조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중간에 대시나 도시나 뭔가 이렇게 찍혔을 때 앞부분을 서칭을 해서 어떤가 있는가 하는데 이삐가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이제 긴장할 게 진주어 가져온지 이때 강조인지 이걸 먼저 애들에게 먼저 패턴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훈련을 원합니다. 강평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구조화해서 어떤 거를 훈련시키는가 선생님은 그냥 답만 골라내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류디영 선생님도 이제 유사한 문제가 하나 떴었죠. 그러니까 전사 플러스하고 이제 WH 계열이 쭉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의문사이냐 관계사이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문사나 관계사랑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크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오면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의문사냐 관계사냐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류디영 선생님은 정확히 짚으셨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 이제 그 김준희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적으로만 이제 구조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본인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고. 그래서 항상 자 우리가 전사 플러스 WH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구도 올 수 있고 절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관계사인가 의문사인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때는 의문사이고 어떤 때는 관계사이다 이제 어떤 선을 그어주고 가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거는 유사한 거 똑같은 거 비슷해 보이는 게 이제 떴을 때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 이런 게 애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명확한 선을 좀 그어주시고 그걸 아이들한테 훈련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문제였는데 답은 다행히 잘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류대영 선생님 제가 류대영 선생님한테 써놓은 말이 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판서하면서 해보시고 말을 좀 정감 있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판서부터 목소리, 말투가 너무 삭막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수업이 이제 설명은 사실은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건 참 잘 건져내시고 적절하게 표현하시고 이제 비교도 좀 하시는데 말만 따다다다다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박아주겠다라는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주려고 뱉는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뚝뚝뚝 설명하려고 지나가는 이런 말처럼 들려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이제 하나만한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딱 뱉으면 이 문법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걸 초점으로 봐야 돼 이거야 할 때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얘가 다음에 이 말을 들 때는 어떻게 뭘 기억해야 되는지 이걸 딱 박아주기 위해서 딱 템포 들이면서 이렇게 딱딱딱 박아서 부획화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짜르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판서도 너무 짜르르 이러면서 판서가 왠지 글씨가 나쁜 건 아닌데 왠지 이게 막 다 엉켜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고 그래서 판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선명하게 살리실 필요가 있고 말에 정감을 담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 종무식 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런 쇼맨십을 제가 이제 어투에서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투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고조를 그러니까 강약을 강조하시면서 이건 이거 하면서 뭔가 좀 이걸 통해서 아이가 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뇌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빈출들한 아이들을 잘 찝으시잖아요. 사실 수업에서 맥에서 항상 이제 제가 문제를 딱 할 때 이 문제 중에서는 자 나머지는 다 버려. 저 2개만 건질 거야. 자 이 문제 중에 내가 4개는 다 설명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요거 하나만 건지면 돼. 하고 이렇게 뭔가 아이들한테 그날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본으로 안고 가는 거 외에 뭔가 추가되나 새로운 내용. 자, 이건 최근 경량이야. 이거는 니네가 이제 예를 들면 빈출도에서 니네가 이거는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아이들이 자주 이렇게 만나는 거는 꼭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사실 매일 문제도 접하니까 그건 체감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돼요. 시간 올라가면 학년이 올라가면.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뜨는 문제들은 이렇게 희귀 문제들로서 빈출도가 상당히 낮아요. 최근 10년 5년을 모아도 어쩌다 한 번, 두 번 있을까 해요.
근데 그것이 한번 떴기 때문에 뜬다는 보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구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봐가지고 가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만 딸랑 건져 먹는 수업 하지 마시고 답만 건져내서 주는 수업 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윤활유가 쫙쫙쫙 흐르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김윤희 선생님, 예, 이제 강평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왜 관리가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복잡한 문법적인 용어를 집어내지 않고 눈높이에 맞게 이제 해석 위주로 가면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푹 빠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보여줄 때 이제 선생님이 아직 어린아이들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르치는 각도, 이제 문제 푸는 각도가 아니라 이제 티칭하는 각도로 조금만 돌려서 이거는 했을 때는 요거 기억하자, 요거 하자 이렇게 뭐 좀 뭔가 티칭해줘서 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답만 끄집어내지 말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떴을 때는 요거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티칭하는 각도로 좀 훈련을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한빛 선생님, 김한빛 쌤 1번 같은 문제 함정에 걸리기도 쉽고 학생 시각에서는 사실 그런 거 찾아내기 어려운 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매끄럽게 잘 찾아내시는데 다만 아직도 좀 아쉬운 거는 패턴 숙제를 아직 영과생들이 저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자 항상 요런 패턴이 나오면 요거 비교하는 거, 요거 하는 거, 자 이게 확장되면 이렇게, 축소되면 이렇게 학년 1학년 때는 이렇게 부려지고 이렇게 부려지고 저게 왜 주어지는지 어떤 거를 묻고자 하는 건지 아이들한테 어떤 함정을 파고자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좀 풍요로운, 그러니까 단순 문제에서 답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정말 수업 같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빠지시는 게 실전 문제집을 잡으면 문제의 답을 찾아줘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전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갖고 가는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집은 두 번 다시 모의고사나 수능이 안 떠요. 그죠? 영어 같은 경우에 이게 다른 지문 안에서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자 이게 출제 포인트가 출제자가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묻고자 하는 건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 그걸 활용해서 각도로 요게 패턴으로 이제 문제가 뿌려줄 수 있다면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 이런 이제 다양한 변형 각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아마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상당히 이제 가져가는 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선생님이 그 문제에 주어진 답을 건져주고 그걸 이제 맞닥뜨리다 하고 넘어가게 극복하셔서 아직은 그냥 문제풀이용 강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그냥 그 문제집을 가지고 답을 건져주는 수업을 하면 상당히 허망한 이유가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떠서 그 지문도 두 번 다시 안 뜨고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떠요. 그냥 문법적인 사항을 묻는 거지 그 문제, 이 문제 꼭 외워서 다음에 이 문제 맞춰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이 아닌 이상은 참고해 주시고 정지영 쌤님 그리고 아까 김하미 쌤이 좀 아직 많이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너무 밋밋해요 수업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추천 상담 일지를 보면서 상당히 꼼꼼하고 섬세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반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아닌데 이제 워드북이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드북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어휘가 되고 있다는 건데 희한하게 저항이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런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서. 그래서 실제로 기대보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영어과에서 이제 정말로 이 일이 지금 워드북이 제출되고 있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머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아이를 설득해가는 이제 그런 상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또 선생님이 그 실력은 되게 출중하세요.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문제풀이로 치면 거의 막힘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경비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강의 앞에 쓰셔서 강의하시는 것이 너무 본인의 실력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뭐 여유롭고 좀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뭐 좀 풍요로운 수업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지영 선생님 매끄러운 강의가 너무 좋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석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고 내용이 쏙쏙쏙 들어오는 강의인데 다만 이제 정지영 쌤도 아직은 그 문제에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 포인트로 이게 왜 뿌려지는지 대조군을 주면서 이건 왜 나오는 거다를 알려줘야 돼요. 무엇과 비교하는 건지
이렇게 문제가 뿌려지지 않고 요걸 이렇게 틀었을 때 이제 무엇과 비교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포인트인지 그 실수 포인트를 아이들한테 계속 숙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두 개, 세 개 대조군이 나오면서 이렇게 뿌려질 때, 이렇게 뿌려질 때, 이렇게 뿌려질 때 이게 이제 학년이 좀 수준이 있다 보니까 정경쌤이랑 김마음쌤이 갖고 있는 학년이 이제 고2, 3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년 대비해서 다양한 각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고1이라면, 중3이라면 심플한 각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고2, 3은 그에 대해서 두 개, 세 개 더 확장된 각도가 들어가서 어떤 각도로 문제가 풀어지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냈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쉽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한 강의실에 같이 앉아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딱 차단된 것 같은 느낌? 스크린막이 딱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정감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저 선생님이랑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없는 그냥 근데 수업은 되게 잘한다. 근데 그냥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수업이어서 아이들하고 눈맞춤을 좀 하면서 다정다감하고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뭔가 좀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지영 쌤의 그 묘한 어투가 있는데 그 어투가 실제 나이보다 상당히 나이 있어 보이게 느끼게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더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원 선생님들은 사실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나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듦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표출해주면 학원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은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아이들은 신세대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랑 계속 세대 차이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아이들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연현상으로 나이 드는 건 이제 그런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 아이들이 느끼기에 고객이 느끼기에 뭔가 좀 갭이 적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예를 들면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뭐든지 뭔가 내가 좁힐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나랑 한 3살 차이 나나? 5살 차이 나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어투라든가 선생님 오늘 제가 어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신세대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지금 워드북이 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고등부가 메인인데 워드북이 현재 5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애가 타요. 이게 조만간 계약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단어가 완성이 안 되면 이 3월 목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신될 때 어떻게 할까? 저 명강의를 다 받아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선생님이 제가 이제 문제풀이한 걸 쭉 봤는데 김윤희 쌤이랑 정지영 쌤이 내신대비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지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될 때 이게 상당한 아이들한테 메리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애들 어휘 관리가 안 되면 선생님이 아무리 정말 명료하게 이거를 분석해주고 알려주고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선생님이 강의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이들 좀 회도리 좀 치시고 이래라 저래라 좀 해주시고 뭔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막 부과하고 그대로 따라오면 아이들이 처음에 튕길 수는 있어요. 튕길 수 있는데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이런 성적 주겠다. 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시면 아이들이 좀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강평 때는 제가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